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 공무원 출신으로 그동안 선관위 내부의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배명수 주식회사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 4.10 총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가장 먼저 선관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현재 선관위의 비대화와 막대한 예산 사용을 지적하면서 선거를 대만식으로 하면 그 거대 조직이 왜 필요하며 그 막대한 돈이 왜 필요한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선관위를 물먹는 하마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투표율을 올린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전투표를 해서 실제로 투표율 제고에 별로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차라리 다음 선거부터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실시하는 대신 투표하는 국민에게 2, 3만 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는 먼저 총선 후 시급한 선관위 개혁 문제와 관련해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힘당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다수 의석을 갖춘다면 가장 먼저 선관위를 개혁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선관위는 인원이 4천여 명이나 되는 거대 조직이며 한 해 예산을 1조 원이나 쓰고 있는 물먹는 하마다. 선거를 대만식으로 하면 그 거대 조직이 왜 필요하며 그 막대한 돈이 왜 필요한가? 대만은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송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송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개표도 빨리 끝난다. 투표소 사무원이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하는 개표 사무원이 된다. 이 얼마나 간단한가? 개표소 차리고 개표 사무원 따로 모집하는 번거로운 일 없어지니 선관위도 편하지 않은가? 그리고 대만은 완전 수개표를 실시한다. 우리도 전자개표기 다 폐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해야 한다. 왜 대만이 이런 개표 절차를 채택했는지 아는가? 거대한 전체주의 국가 중국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 선거에 개입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하는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나라다. 한국은 지정학상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아주 많은 나라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고 틈만 있으면 개입하기 위해 노리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지난 한국 선거들에 중국이 개입했을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또 어떤가?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은가? 국힘당은 이번 총선에 표도둑질 잘 감시해서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선관위 개혁에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국가에서 하는 일 중에 선거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선관위 개혁은 다른 어떤 것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런 선관위를 그냥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의 선관위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선관위입니다. 저 엄청난 조직에, 저 엄청난 인원에, 저 엄청난 권한에, 그리고 썩어 빠진 저 선관위를 그냥 놔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총선이 끝나고 만약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선관위는 즉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때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니라서 선관위를 개혁할 수 없다. 이런 소리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도 저 선관위 개혁의 중요성을 아는 국회의원들이 꽤 많아져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우선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돈 벌고 나 하나 권력을 행사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가급적 제대로 된 인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명수 대표는 또 이 글에 앞서 정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에 제안을 하나 한다. 다음 선거부터는 투표하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2, 3만 원짜리 정정하자. 시간을 내서 투표라는 국가적 임무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땡전 한 푼도 안 주면서 투표 사무원에게는 10수만 원을 주고 있는 바, 한 해 수천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을 제안한다. 그 문화상품권이 낭비적인 것도 아니다. 한국 문화산업 진작과 국민교양 함양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투표율을 올린다고 사전투표 이틀이나 해가면서 예산을 펑펑 쓰는 선관위는 이 제안을 적극 참고해라. 투표율을 올린다고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투표율 고작 몇 %도 못 올렸다. 투표는 당일 투표 하루만 해서 이틀이나 하는 사전투표 비용을 없애고 그 대신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면 투표율 몇십 %는 당장 오른다. 농담으로 듣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봐라. 예산 확보야 문제가 없지 싶다. 너희 선관위가 예산 달라고 하면 국회에서 반대하는 간 큰 의원 하나도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보고 그냥 농담인가 싶었습니다만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전투표를 없애고 당일 투표만 실시하고 대신 투표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 3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준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를 없애는 데 따른 예산 절감이 있으니까 이 문화상품권 주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서로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리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사전투표를 없앤다고 해서 당일 투표 하루만 하면 혹시라도 투표율이 낮아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화상품권 2, 3만 원 준다면 아마 웬만해서는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직 선관위 공무원인 배명수 대표가 제안한 이 제안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이 권순알TV에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이경복 대변인의 기고문은 그동안 몇 차례 걸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내온 기고문은 사전투표는 이래서도 원천무효다. 사전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 언제 판결할 건가, 이런 제목입니다. 최근 관심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경복 대변인의 이번 기고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거는 주어진 정보에 의거하여 선거인이 선택을 결정하는 일, 즉 영어로 informed decision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선거인이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바탕이 될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두는 것이고, 둘째,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 소제목으로 선거인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감안할 때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을 4, 5일간 단축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결과적으로 선거인이 인폼드 디시전을 하기 위한 정보 접근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일이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에 선거인의 결정에 영향을 줄, 따라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아는가. 선거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구실로 정작 보호해야 할 선거인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제도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 피선거인 즉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사전투표에서 그에게 던진 투표지가 모두 사표 처리된 2016년 총선 때 서울 은평갑에서 있었던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전선거야말로 선거인의 참정권을 한갓 쓰레기로 내다버릴 수도 있는 불순하기 짝이 없는 장치인 것이다. 물론 사전투표는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인이 자기가 당할지도 모를 이런 위험을 스스로 무릅쓰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권리 침해 위험성이 다분한 일을 국가가 법률로 제도하여 사실상 권장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다.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될 범죄 행위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경복 대변인은 의의상 이미 무효이다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조기투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와 조기투표는 서로 다르다. 조기는 처음이란 개념인 반면 사전은 먼저라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조기투표는 본투표의 일부로서 다만 시간적으로 일찍 행하는 투표인 반면 사전투표는 본투표를 하기에 앞서 미리 해보는 별도의 시험적 또는 예비적 행위, 이를테면 본고사에 앞서 미리 치러보는 모의고사에 비유할 수 있다. 사전, 즉 일이 있기 전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이러한 점, 따라서 사전투표란 이처럼 어휘상으로 이미 유효하지 않은 투표인 것이다.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지 본고사가 아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사 모의고사를 본고사와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 치더라도 그러려면 적어도 상호간에 모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본고사 문제는 논술형인데 모의고사 문제는 선다형이면 누가 그 둘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나? 본투표에서는 직접 날인인데 사전투표에서는 인쇄 날인, 이렇게 투표 절차가 서로 다르고 투표 용지 자체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이 둘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나? 이래서도 사전투표는 절대 카운터되어서는 안 될 원천무효인 것이다. 총선이 지척인데 지난해 정교모가 제기한 사전선거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꽁구어 먹은 소식이다. 헌재는 어서 판결을 서둘러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이경복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이 현행 사전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 저질러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재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과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등 재수사 대상에 오른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충남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바로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해드렸던 선관위 전직 고위직들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 사건,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공공수사 1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수사 1부는 지금 선관위 비리 관련 수사, 공공수사 2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이렇게 하고 있는 검찰 조직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비서실 내의 8부서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씨, 문재인과 가까운 사이인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야당 후보이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하명 수사 혐의와 민주당 내 경쟁 후보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포기를 유도한 후보 매수 혐의 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은 당초 임종석과 조국, 또 전 민정비서관이었던 이광철 등도 수사했지만 2021년 4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비협조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팀에 대한 이른바 학살 인사 등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은 임종석과 조국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자 서울고검은 1심 선고 2달 뒤인 지난 1월 임종석, 조국, 이광철 등에 대한 재기수사, 즉 재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고검은 기존의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1심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하명 수사와 후보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재수사와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다시 수사해서 관련된 자들은 모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의 대상은 단순히 임종석, 조국 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문재인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도 다시 재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사건에서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권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